안녕하세요. 한 주의 글로벌 ETF 시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그럼 시장 동향부터 바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이제 미국 반도체까지도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요.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9.7% 하락을 했어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반도체 ETF, 티커로는 SMH고요. 지금 회색 음영은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을 나타냅니다.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주간 단위로 9.7% 하락을 하면서 차트가 좀 꺾인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슈들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ASML이라든가 TSMC와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한 실적 및 가이던스를 좀 제공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실적 예정 발표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요일 날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이야기입니다. 주간 단위로 9bp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역시나 시장 지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미국 경제를 반영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9bp 정도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어떤 이제 사이즈라든가 유형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성장주의 어떤 하락이 좀 전반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의외로 또 상대적으로 또 선방을 했어요.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신고가 종목인데요. 지금 17개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600개 정도 나오다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 리스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가 종목 전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원자재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리가 주간 단위로 5.2%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어떤 산업금속이라든가 원자재 전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에 좀 들어와 있는데 농산물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지금 편입 종목들 좀 뜯어보면 나머지 어떤 농산물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편은 아닌데 코코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일본이라든가 혹은 채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초단기채 위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특징 ETF입니다. 크게 4가지 꼭지를 좀 짚어봤어요. 미국 반도체, 그리고 구리 변동성, 다음에 미국 항공, 한국 조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 반도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급락을 하면서 미국 반도체 역시도 하락을 했죠. 지금 엔비디아가 주간 단위로 13.6% 하락을 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난주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5번째로 높은 하락률이에요. 가장 높았던 것이 2018년 11월이었는데 주간 단위로 한 20% 정도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는 부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차트, 미국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SMC라든가 ASML 같은 기업들이 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AI 관련된 수요가 피크아웃, 정말 고점을 찍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증거가 좀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TSMC 같은 경우도 AI 발 수요는 계속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는 부분 좀 코멘트를 했었고요. 여전히 어떤 수요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냐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리입니다. 차트에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은 S&P 500 그리고 검정색 선은 구리 ETF, 다음에 회색 선은 이 구리를 캐는 구리 채굴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이 AI 관련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서 공급 같은 경우는 채굴 업체들이 약간 이제 채굴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공급은 다소나마 좀 지연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가격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고 구리를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변동성 ETF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는 이 주가의 변동성이 향후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공포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변동성 ETF 역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는 이 변동성 ETF도 저점 대비해서 한 21%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선, 이 변동성 지수 자체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변동성 ETF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 ETF들은 대부분 이 변동성 선물로 운영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음 월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 이 움직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도 굉장히 크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ETF 자체는 좀 우하향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유의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산업 ETF입니다. 항공산업 말 그대로 이 어떤 이제 비행기를 운용하고 이제 고객들을 이제 운송하는 그런 기업들을 묶은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가 혹은 델타 에어라인스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정체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 이 정말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4%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유를 좀 뜯어보게 되면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라든가 델타 에어라인 이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업 실적이 생각외로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항공기들은 연료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잖아요.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예상외로 좀 탄탄하게 나오고 특히나 4월 이후로 또 일반적인 이 성수기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자금 자체도 보시게 되면 누적 자금도 계속해서 유출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한국조선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배를 만드는 기업들을 묶은 ETF예요. 지금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 코스피 100 ETF, 그리고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한국조선 관련된 기업들을 묶은 ETF입니다. 국내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표 편입 상위 종목들,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신조성가, 새로 이제 배를 만든다든가, 혹은 이 중고성가, 기존에 있던 배를 다른 사람이 산다든가 이런 가격들이 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얼마 전에 이제 환해지 ETF 관련된 자료를 좀 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타이틀은 달러는 부담스럽고 주식은 담고 싶을 때 라는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요. 환해지 ETF는 말 그대로 이 환율 변동을 고정시켜 놓은 ETF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처럼 이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이 빠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환해지 하는 데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요. 연간 한 2% 내외 정도로 지금 비용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국가가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역시도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해지 ETF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정말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단기적으로 라고 판단했을 때 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주요 자료의 내용이고요. 어떤 미국의 대표 지수들 관련해서 이렇게 환해지 ETF들을 좀 유형별로 정리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ETF들 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 주간 요약입니다. 지난주 시장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미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성장 관련된 ETF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와 반해서 좀 가치주들은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빅테크들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전이 이제 개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탄탄한 실적들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어떤 선방한 가치주들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존에 성장주 위주로 너무 포트를 짰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크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이드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이제 윤선생 ETF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